좀 엣지가 부족한 것 같아. 이제 욕심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브랜드 네임을 지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어야 될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제품을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담기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거를 어떤 걸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브랜딩이라는 게 좀 저는 농사의 일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잘 근본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담고자 땅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원래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었는데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타포로 활용을 할 때 땅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하나 정하셨다면 이 단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쭉 확장시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사고가 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넓게 퍼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때 좀 챗GPT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땅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모아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수집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 몰랐던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확장을 할 때 입력값을 줘야 되잖아요, 챗GPT한테. 그래서 이렇게 입력값을 넣을 때 그냥 땅 관련된 거 말해줘 라고 하면 그게 되게 한정적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해줘, 땅과 관련된 형용사들 모아줘, 다양한 카테고리의 단어들과 같이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를 쭉 수집을 합니다. 못해도 이제 한 30개 정도 한번 모아보시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슈퍼마켓 가서 장 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 보고 나면 정리해서 요리하잖아요. 그 단계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찌는 방법도 있고 튀기는 것도 있고 굽는 것도 있고 되게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이름을 지을 때도 뭐 더하거나 빼거나 추가하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자체로 생식이 가능한가, 그냥 그 단어 자체로도 괜찮은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단어들이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단어가 쓰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가 많고요.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하면 발음이 어렵거나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 자체로 괜찮은지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뽑은 단어들 중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한번 붙여보는 거. 요거를 포트멘토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단어를, 의외의 단어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신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켓 배송, 로켓도 있고 배송도 있죠. 근데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던가, 이제 특히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조합을 했을 때는 신선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예를 들면 당근 마켓 같은 거, 당근이랑 마켓? 어떤 뜻이지? 어떤 조합이지?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단어들을 조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뽑은 단어들을 쭉 해서 조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직관적이야, 이 조합으로는 도대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앞뒤 단어들을 조금씩 한번 빼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뺄 때는 머리를 떼기도 하고 꼬리를 떼기도 하고, 예시를 들면 시스코라는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가 있는데, 이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앞을 떼고 시스코만 남긴 건데, 뭐 앞을 뗀다고 하면 샌프란으로 갈 수도 있겠죠. 가지고 있는 리스트들 중에서 앞뒤를 다 떼보고 중간도 떼보고 떼봤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드는 단어가 없어 라고 한다면 더하고 빼고를 같이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이기는 한데, 브런치 많이 먹잖아요. 그 브런치가 브렉퍼스트랑 런치랑 이제 앞뒤를 떼고 합쳐서 만든 단어인 것처럼 더하고 빼고를 같이 해서 이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 진짜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소카도 그렇고,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뭐 위메프, 위메이크 프라이스 떼고 더하고 이렇게
이 문장형으로 만들어서 합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씩 빼고 더하고를 해서 이름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름 빼고 더하고 하면 좀 엣지가 부족한 것 같아 이제 욕심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학이라는 설득하는 기법을 조금 더 더해보면 매력적인 이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은유, 운율감, 역설적인 느낌을 준다던가 중의적인 표현을 더한다던가 이런 식의 기법들을 더해서 매력적인 이름을 만드는 건데, 운율감을 주는 거 킷캣, 코카콜라, 틱톡 이런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에서 리듬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친근하게 느껴지고 하는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음을 반복을 한다거나 비슷한 소리를 활용하면 이렇게 운율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 뭐 개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제품의 특성과 역설적인 표현을 더해서 좀 매력적인 이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 예시로는 리퀴드 데스라고 해외 브랜드에 물 파는 브랜드가 있는데 패키지도 막 해골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팔아요. 원래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어한 느낌을 강조해서 막 맑은 샘물 막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좀 잘 보여주는, 그래서 차별화를 얻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방법 말고도 은유를 하는 거, 요게 제일 좀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모비딕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담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그냥 직관적으로 은유법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레드불 같은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름만 들어도 빨간 황소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음료를 팔아요 라는 걸 은유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그거 외에도 언어 유희를 주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게 홍보 나온 건 아니고 치킨이즘 같은 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뭐야? 이름 재밌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웃음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 업종에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방법이기는 하고요. 너무 밈 같은 걸 활용한다 하면 이름을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음이의어처럼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비춰지는 거. 옛날에 막 프로그램 중에 개그야 막 이런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 야가 한자로 밤야자를 써서, 그러니까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라는 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개그야라고 해서 이제 친근하게 이름이 느껴지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하는 그거를 이제 동음이어로 활용을 해서 이름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브랜드 중에서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올리브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와 영이 합쳐졌을 때 저거는 의외의 단어 조합인데 뭐 하는 데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올리브가 올리브 영 문장을 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음이어로 활용을 하고 있죠. 로고는 올리브를 쓰고 이제 슬로건은 올리브 영, 이렇게 해서 좀 영리하게 이름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확장을 한 다음에 그 단어 리스트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는데, 그냥 단순히 더하는 방법도 있고 빼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느낌을 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유나 언어 유희나 역설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같이 더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호우앤소우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의미도 담고 싶은 대로 잘 담았고 발음도 괜찮고 리듬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이름인데, 뜻은 이제 호미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 이런 뜻인데, 브랜드 키우는 일이 농사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갈고 잘 씨앗을 심고 잘 키워가는 과정들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름을 정했고 이제 상표권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음번에 같이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